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선도지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선도지구 지정이 왜 필요한지, 선도단지들이 얻게 될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도단지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도지구가 얻게 될 혜택은 간단히 말해서 용적률 증가를 통한 사업성 개선, 그리고 빠른 진행 속도입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인 것은 분명한데요. 제 아파트별 재건축 사업성 리뷰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때 용적률 상향을 통한 아파트 소유주들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세대당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려면 아파트 단지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드라이브를 하는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정부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서 구조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꼭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중요한 그림입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숫자보다 19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숫자가 최소 5배 이상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재건축의 규모는 이전보다 최소 5배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 1명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될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숫자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가격 급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재건축을 미리 앞당기고 뒤쪽으로 늘려서 최대한 분산시켜야 하고요. 공간적으로는 수도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지역별로 골고루 진행시켜서 최대한 분산시켜야겠죠. 시간적으로 재건축을 미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당 분담금을 낮춰서 아파트 단지 사업성을 더 일찍 만족시켜줘서 재건축이 더 빨리 진행되게 도와주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최대한 흩뿌려서 재건축 진행 단지를 지역마다 하나씩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최대한 분산돼서 전세가 폭등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종합하면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용적률 증가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서 시간적으로 재건축 진행을 빠르게 시켜줄 거고, 그리고 지역별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거니까 선정되고 싶은 단지들은 신청하세요 입니다. 이렇듯 어차피 진행해야 할 일인데 현 정권도 이것을 잘 드라이빙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선도지구로 선정만 되면 시간적, 비용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크게 받는 것은 분명한데,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역세권, 세대수 많은 곳, 연식이 오래된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정부가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정부의 계획안대로 드라이빙을 함에 있어서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들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큰 계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리스크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도지구로 지정해 놨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소유주들 그룹이 생기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재건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건축 사업 지연이 아파트 단지 소유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정부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 거고요. 이걸 정부가 어떤 지표로 미리 알 수 있냐면 바로 사전 동의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 한 가지 동의율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부 체납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 영상에서 정부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바라는 것은 기부 체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후에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학교, 공공임대 세대를 위해서 기부 체납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정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영리하게 파악한 단지는 선도지구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요. 즉, 선도지구 선정되면 사업성 혜택을 준다면서 세대당 분담금 혜택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당에서 동의율 제일 높고 단합력이 제일 좋습니다. 사전 동의율도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정부가 원하는 계획에 맞춰서 반대 세력 안 나오게 잘 따라갈게요. 우리는 기부 체납에도 열려 있으니 선도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의 스탠스를 가진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단지가 있다면 네 종류의 단지에 대해 역세권, 비역세권, 초대단지 여부, 그리고 동의율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 선도지구 선정은 B, D, C, A 순으로 예상합니다. 동의율이 역세권 대단지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역세권 대단지가 동의율까지 제일 높다면 선정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겠죠. 정리하자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첫째는 동의율, 둘째는 동의율, 셋째도 동의율입니다. 앞으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안은 정부에서 제시를 하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의율 50%, 노후도 10%, 단지 규모 10%, 사업 진행 의지 10%,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선정 기준안을 제시하겠지만 사실 뜯어보면 메인은 결국엔 동의율이 될 겁니다. 나머지 항목은 어차피 모든 단지들이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노후도나 안전진단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재건축을 해야 하고 연식도 아파트마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 3년 전에 한창 PC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재건축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PC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리스트들이 돌아다닐 때 저는 이거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닌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노후도보다 사업성이 훨씬 중요하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인 아파트라면 결국 동의율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톡강의 보시면 PC공법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안전진단과 같은 노후도는 구조적,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사업성과 중장기적 주거의 방향, 이게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선도단지에는 비용적, 시간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며 선도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추가로 기부 체납에 대해 열려있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 소유주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